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들어볼까요? 네, 간밤 유가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그런 악재 속에서 일제히 미국 증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과 또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또 원자재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좀 튀어오르면서 뉴욕 증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들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하루 130만 배럴 이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죠. 유가는 연중 최고치, 또 달러 가치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또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난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에 돌입을 했고 이 자발적 감산 기한을 매달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박 러시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석유 시장 안정과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연장을 했다고 밝혀왔죠.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또 하루 전체 생산량의 5%인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시행해서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원유 수출량을 50만 배럴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에도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도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매달 감산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페 플러스는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이어서 지난 4월부터는 일부 회원국이 하루 166만 배럴만큼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감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366만 배럴 감산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치솟은 국제유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지금 전거래일 대비해서 1.3% 오르면서 86.69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 87달러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11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 90달러를 웃돌면서 91.15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 다시 좀 소리를 들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9.5bp 올라서 4.26% 거래되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도 8.8bp 오르면서 5%에 근접한 지금 4.9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4.38%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좀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3.02로 전월치가 114.71보다 지금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보입니다. 이 지수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미국의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좀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7월 공장제 수준은 전월 대비 2.1% 줄어들면서 5달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5%에 불과하다고 분석을 했는데 기존의 경기 침체 전망치 20%를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또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제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올리기에도 좀 더 어려운 여건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 점도 좀 위험자산의 심리적 부담을 줬는데요. 위험자산 회피에 안전자산 사는 투자자가 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4.89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63% 올랐는데 지난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죠. 이 월러 이사가 지난주에 좀 엄청나게 좋은 경제 지표들을 봤다라면서 이런 게 이어질 경우에 좀 가만히 앉아서 경제 지표를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다소 완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이 다시 좀 나타날 수 있고 연준이 더욱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연착륙과 좀 경기 둔화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2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과열된 고용 시장도 완화한 만큼 연준이 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 월 초에 어떤 강세 추진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9월이 좀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1년 중에 가장 부진한 평균 수익률을 낸 달입니다. 자,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 나가면 좋을지 또 증시팔과 함께 시장 흐름들 또 전략들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증시8까지 함께 광고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국제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 급등도 하고 그다음에 달러화 지수 어느덧 105 문턱까지 왔네요. 최근에 100도 좀 한번 깼습니다만은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머징 마켓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도 오늘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쪽 좀 들어볼까요? 5%나 급등했습니다. 네, 지수 하락은 있었지만 역시나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 강세였는데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두드러진 상승폭 기록을 했습니다. 4.69%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부담 속에서도 지난주 중국 내 모델 S 또 S 가격 인하가 발표되면서 5% 넘게 급락을 했던 테슬라 오늘 장에선 반대로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좀 이익률 추가 축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모델 3 개량형 가격을 12% 정도 인상하기로 한 게 주가 급등 발판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모델 3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출범했다는 소식에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250달러를 회복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250달러가 깨지기도 했었죠. 전기차 시장의 대장, 테슬라의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AI의 대장주죠. 지난 1년 동안 이 AI 기대감에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또 깜짝 실적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후 코파일럿 등 이런 AI 모멘텀을 고려하면 성장성이 더 긍정적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 유망한 메가캡 종목 리스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AI 버블이냐, AI 붐이냐, 사실 어느 것도 이렇다 할 정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기술 발전을 본다면 앞으로 어떤 더 놀라운 기술들이 공개될지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제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합류된다는 소식에 오늘 7%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8% 폭등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올 들어 주가도 7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팬데믹 기간 좀 억제됐던 여행 수요가 일상생활 복귀 이후에 분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호텔, 항공사 주가가 뛰어오르는 가운데 에어비앤비의 주가도 동반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깜짝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사에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죠. 여행 산업, 여행 관련 산업들 상승 흐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또 호텔도 호텔이지만 이 단독주택 같은 이런 에어비앤비의 대체 숙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석유주는 일제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EOG 리소시스 같은 경우 2% 내외로 지금 올랐고요. 반대로 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항공주들 유가 상승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은 요즘 제가 헬스케어주들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두 기업이 비만을 잡아야 패권을 잡는다면서 정말 대결 구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잘 나가던 우리 루이비통 모두도 알고 계신데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종가 기준 처음으로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업으로 맞는 건 단연, 당뇨, 또 비만 치료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에 뛰어난 살을 빼는 약으로 유명하죠. 또 과체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 최대 5년간 진행한 임상 결과도 지금 뭐 뇌졸중이나 심혈관 사망 위험을 20% 낮춘다고 발표를 해서 위고비의 수요 증가를 더욱 부추긴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일라이릴리, 또 마운자로 올 연말 FDA의 신약 승인 심사 결정을 통과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정말 이파전이 될 거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매년 25%, 매출의 25%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다고 했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뭐 강보학 마감이긴 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특징주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일라이 릴리까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3만 불 선에서 쭉 밀려 내려가더니 오늘도 10%도 더 넘게 내려갔습니다. 2만 6천도 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약세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밀린 이후에 약세를 지속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3,500만 원 선 조금 올라갔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3,500만 원 선이 깨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SEC가 블랙록을 포함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여부 오늘 10월로 미루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 조금 더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단식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말에 발생한 그레스케일 효과에 대한 상승분까지 반납을 했고요. 3개월여 만에 3,400만 원 선을 하회할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지금 220만 원대지만 219만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 가장 좀 낮은 모습, 리플도 700원 선이 뭐 어느새 계속해서 깨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EC 승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될 거란 전망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참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이죠. 앞으로 가상자산 ETF는 비트코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하게 확장될 거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이 가상자산 시장, 이번에 가상자산 투자 심리 공포 탐욕 지수죠. 이날은요, 4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50점 정도 이 중립 수준에서 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그런 심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급변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은 공포 수준에 가까운 투자 심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팔도 홍보해 주시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우혜진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